안녕하십니까, 김영윤입니다. 여러분,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아시나요? 베를린을 직접 방문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동독 지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독일 통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를린은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으로 드레스덴이나 쾰른 등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 같이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독일의 패전으로 국토가 분할되면서 베를린도 동서로 분할되었죠. 서독에 속한 서베를린은 동독 영토에 완전히 둘러싸인 그야말로 육지의 섬이 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베를린은 동서냉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서독의 분단은 베를린을 크게 쇠퇴시켰습니다. 서베를린에 본사를 두었던 지멘스나 알리안츠와 같은 독일의 유명 기업들은 베를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독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에서는 기업의 중추적 업무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1989년 동독 주민들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베를린도 분단 44년 만에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1991년에는 서독의 수도를 임시 수도 본에서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그 후 베를린은 잃어버린 40년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개발을 이루어갔으며 그 개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중앙역을 완성시켰고 새 공항도 마지막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베를린은 이제 현대 미술과 디자인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이 되어 유럽 각국의 예술가들과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베를린은 분단과 함께 동독 지역 내 섬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립과 안전에 크게 취약했던 도시였습니다. 분단 시기 동서독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서독 지역과 서베를린 지역과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분단 후 베를린에서 열린 공식적인 행사에 서독 지역 의회의 의원들마저도 동독 측의 강력한 통제로 통과가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서 49년에는 구소련에 의해 베를린이 수차례 봉쇄됨으로써 동서독 간 교통이 완전히 두절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식료품과 의료품이 공수되기도 했습니다. 1961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됨으로써 베를린 교통은 다시 단절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서독은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교통 재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1971년 베를린 협상 체결치까지 통과소를 폐쇄시키고 승용차를 통한 일반 여행을 크게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가정사, 동독에 초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해진 코스의 통행이 가능했으나 이마저 동독의 방해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양국 관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입장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동독과 구소련은 이와 같은 통행 제한을 서독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항공 분야였습니다. 항공 분야는 다른 교통수단이 강력한 제재를 받았을 때에도 비교적 쉽게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서독, 서베를린 간의 세계 공중해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성 4대국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란트 정부 출범 후 서독은 대동독 해빙 무드를 조성하면서 동독과 활발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971년 9월 3일 베를린 통행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베를린, 서독 간 제한 없는 통행과 서베를린 주민의 동베를린과 동독지역 여행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동서베를린 간 전화선,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내 휴식 허용, 서독 서베를린 간 전신 전화선이 연결될 수 있었죠. 1972년 10월에는 4대 전성국 협정에 기초하여 국경지역과 서베를린 통행교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때부터 국경지역 통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육지 속의 섬으로 자리 잡았던 베를린은 오히려 서독 지역과의 연결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를린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동서독 상호 간의 접촉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동서독 간의 육상 운송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는 서베를린이 동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이 서독과 연결을 강제했던 것이라고 할까요? 독일 통일에 있어 베를린의 역할이 주는 시사점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베를린이 동서독 간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창구의 역할을 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분단된 베를린의 서쪽에 살았던 수많은 서독 주민이 서독의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과 같은 곳에서 갇혀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동서독은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는 서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이 서독의 주민으로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도록 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베를린을 매개로 만들어진 교통로를 통해 동서독은 중단 없는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것이 동독의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은 베를린을 가로질렀던 장벽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베를린과의 교통로 연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도로 사용료와 대동독 방문 수수료를 일괄금으로 대체하고 통가로의 유지 보수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규모 자금이 서독의 지원 아래 동서독을 연결하는 교통망 건설을 위해 투입되었으나 이 모두는 서독 주민의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베를린과 연결되는 교통로 개설에 따른 통행 관련 제반 사항을 동서독이 명확하게 준수했다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동서독은 교통로의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송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 차량 배정을 비롯하여 재난 시 구호 조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이를 지켜나갔습니다. 상호 교통정보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동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한 지역에 베를린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남한 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개성공단과 같은 생산시설을 북한 내부에 다수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고 공단 지역으로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수많은 합동 생산 시설이 생기고 이것이 남북 교류 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베를린 장벽 무너진 지 벌써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베를린은 독일 통일의 통행로 역할을 했습니다. 통행로를 이용한 동독 주민 간의 동질성을 제고했으며 서독의 실상을 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북한 지역에 독일의 베를린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베를린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